잠자리는 200분 정도 있는데. 수고하세요. 네. 이렇게 아파트 재건축하면서 새로운 사람들로 또 주민들도 바뀌고 행정도 그에 맞춰서 좀 다르게 해줘야 되고. 그럼 주로 어떤 사람들이 찾아와요?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시죠.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요? 네. 어떤 분들요? 집 앞에 은행나무가 자기 집으로 넘어와서 가을이면 은행이 떨어지면서 냄새가 많이 나니, 아니면 낙엽이 많이 우리 집 안으로 떨어지니 그 나무를 없애버려라, 뭐 이런 민원까지. 은행나무 없애달라는 걸 시장을 찾아서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요. 저희 시는 인구가 8만 분이 안 되니까 자기 집 안에 무슨 일이 있는 것부터도 다 시장할 때 얘기할 수 있는 동네예요. 또 뭐 민원 기억에 남는 거 있으실까요? 재건축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 자기네 집만 난방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야. 그건 건설사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회사한테 얘기했는데 안 들어준다는 거야. 근데 건설회사에다 물어보면 우리는 이만큼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근데 또 뭔가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시장실에 찾아와서 건설회사에 수차례 얘기했는데도 여기를 고쳤는데 그 고친데도 제대로 안 고쳐졌고 다른 데도 문제가 있다. 그러니 이거를 해결을 해달라는 거지. 그러면 또 건설회사에서 저희는 또 얘기를 합니다. 건설회사에서는 또 이제 여러 가지 했는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국가인권위원회도 가고 민원이, 그래서 또 다시 저희 시에 내려오면 검토해야 되고, 그 민원인은 또 그 공무원을 상대로 직무유기다, 직무태만이다 이러면서 경찰서에 고소 고발까지 하시고, 최근에 어느 지역인가 공무원이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이 안타까울 때가 많죠. 과천이 경기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동네잖아요. 예예. 왜 그렇게 아파트 값이 비싼 건가요? 강남하고 네. 가장 가깝다 하는 것이 집값의 큰 원인일 것이고, 유흥주점이 없어요. 아, 과천은요? 예, 과천에 유흥주점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공장이 없습니다. 제조업 공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쾌적한 환경에 아이들 키우기 좋고 유흥주점 없이 아이들이 안전하게 클 수 있는 동네, 관악산, 청계산, 대공원이라든가 과천과학관이라든가 환경적으로 좋은 입지가 있어서 집값이 비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폭은요? 조폭? 웬 조폭? 조폭은 전혀. 요즘에도 조폭이 있나요? 과천은 전혀 그런 어두운 세계하고는 관련이 없는 동네입니다. 조사를 했대요. 저희 과천 시민들은 10년 후에도 과천에 살고 싶은 분들이 80% 이상이 거주 만족도가 최고라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와. 왜요? 저기 앞에 있는 건 뭔가요? 스마트 행정 플랫폼이라 해가지고 과천에서 어제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화면으로 알 수 있어요. 오늘이 3월 18일이죠. 네. 오늘 날짜로 화재라든가 구조, 소방서 연결된 거 하고 경찰서 연결된 거 전혀 아무런 그게 없네요. 그죠? 잠깐만요. CCTV도 여기서 다 볼 수 있어요? 이 시장실에서? CCTV가 네. 1146개라는 건데 전국에 시가 많잖아요. 네. 모든 시장실마다 다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자전거 사고가 하나 더 있었네. 어디가 있었나? 자전거 사고가 이쪽에 네. 있었네. 여기서 있었나요? 과천역 옆에서? 자전거 사고. 크게 사건 사고 없네요. 되게 무난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주 만족도가 네. 높은 게 저희 과천입니다. 그래서 집값이 비싸다고요? 찍었다 하면 다 20억이던데? 아, 너무 높아요. 사실 저도 과천에 제 집이 없어요. 아까 시장님 집 보니까 빌라 사시더라고요. 그렇지. 그 빌라도 제 집이 아니지. 아니 왜 근데 빌라 사세요? 뭐 형편껏 사는 거죠. 그 시장 연봉 여쭤봐도 되나요? 시장의 연봉? 1억 정도? 1억이요? 세전 1억이요? 세전 1억 정도. 세전 1억이면 충분히 아파트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과천에서는 힘들걸요? 시장도 힘들어요? 그런 것 같아. 집이라는 게 10년, 15년 전에는 아무래도 쌌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시간이 흐르면서 그게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서 집값이 오른 그런 분들이 과천에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집값이 쌀 때 거기에 뭐 한 채, 두 채 소유하고 계시다가 그 아파트들이 다 재건축이 된 거지. 시장님 이 옆에 신문은 뭔가요? 오늘 일간지. 매일마다 이렇게 신문이 다 올라와요? 예. 다 못 봐요, 사실. 네. 바빠서 제목 정도만 하고 중앙지 있고 지방지들 보고 그렇습니다. 헤드라인 정도? 신문사마다 정치 성향이 조금 이렇게 묻어나는 신문사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이제 반대편도 좀 이렇게 보고 하시나요, 일부러? 일부러라도 볼 때가 있고, 왜냐면 남들하고 얘기할 때 막히잖아요. 남들의 논리를 알아야 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타인의 논리를 알아야 내가 거기에 대한 방어 논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거지. 알아보는 그 작업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그게 힘든 일인 것 같아. 신계용 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세미나가 하나 있었어요. 앞으로 있을 4월 총선과 미 대선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남 도발이 예상됩니다. 시장님 방금 그 하신 회의는 어떤 회의예요? 민간, 군, 범, 경, 소방까지 전시라든가 재난 상황 대비해서 통합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20년째 하시는 분들 25년인가? 시위 25년째 하시는 분들요? 예, 19년이라고 써있네. 과천시장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읍소하시네요? 저분들이 20년 전에 3단지 재건축 할 때 상가에 계셨던 분들인데 그 당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시위들을 지금까지 하고 계십니다. 프랭카된 19년이라서 했는데 아마 저거 3년 전 현수막 아닐까 싶어요. 시장님 입장에서 공권력을 조금 써가지고 이렇게 제재를 할 수도 있잖아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거기에 의해서 신고를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확성기 통해서 저렇게 틀 수도 있고 60dB 제한이 있죠. 그거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전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분들입니다. 아,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아까 시장실에서 회의할 때 네. 안으로 확성기 소리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 60dB이 들어오는 아, 별로 개의치 않으신가요? 이제는 소리가 없으면 왜 오늘 안 오시 뭐 딴 데 가셨나? 그냥 이제는 뭐 일상이구나, 친근하게 일상. 친근하게 느껴져서 서울에 이 근교에 붙어 있는 시가 서울에 편입되기를 원하잖아요. 편입이 되는 순간 이제 부동산도 이제 조금 많이 뛰잖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과천은 안 그래도 그냥 아파트가 비싸니까 거기에 크게 기대감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서울시로 들어가면 자치권이라는 게 서울시장한테 올라가기 때문에 자치권이 그만큼 축소가 됩니다. 그러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내 의견이 즉각 반영이 아니라 한 단계를 거쳐서 그러면 늦어지죠. 그리고 서울이라는 전체의 틀을 갖고서 관리가 되다 보면 우리 과천만의 특성 이거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구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구가 있잖아요. 결국에는 뭐 강남에 가고 싶어 하시잖아요. 예. 과천 주민분들도 나중에는 강남 가서 살고 싶어 하시나요? 아니요. 강남에서 살다가도 여기 오시는 걸 더 강남 사시다가요? 오, 과천이 훨씬 더 쾌적한 것 같은데 강남은 복잡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보면 자기가 사는 동네가 최고인 것 같아요. 과천 분들은 과천을 강남보다 더 좋게 생각해요. 성향 차이라 그럴까. 네. 여기는 과천은 조용하고 강남은 복잡하고 빠른 것 같고 여기는 좀 루즈해 보이고 편안해 보이고 안양, 군포, 의왕 주민분들이 과천으로 많이 와서 살고 싶어 하시나요? 살고 싶어 하시죠. 과천을 제가 볼 땐 동경한다고 그럴까? 과천을요? 예. 그만큼 편안하잖아요. 안양만 해도 구시가지, 신시가지가 이미 포화 상태라 안양은 상당히 좀 복잡해서 산으로 가지 않는 이상은 개발할 데가 없어요. 시장님들끼리도 모이는 자리가 있잖아요. 예. 도시의 규모나 인구의 크기에 따라서 위계질서나 그런 게 있나요? 당연히 있죠. 아, 있어요? 예, 저희 과천은 제일 꼴찌에 인구가 연천, 가평 이런 데하고 비슷하게 앉죠. 그래서 약간- 제일 끝에 앉아요. 아, 앉을 때? 예. 그럼 용인이나 수원같이 막 100만 도시는 조금 거기서 제 안쪽에 끝발이 있어요? 끝발 있어요. 시장도 급수가 있어요. 시장이 인구 수에 따라서 1급 시장, 2급 시장, 3급 시장 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는 3급 시장이었어요. 근데 부시장님이 3급으로 오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2급이 됐어요. 1급 시장은 뭐 용인이나 수원 이런 곳인가요? 성남 같은 그렇지. 그런 데는 1급 시장이에요. 전 다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곳? 우와. 이쪽에 계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지 지역에 주차하고 이런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카메라 돌리면서 여기는 어디야 지금? 청계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이고요.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주정차 위반하고 네. 단속하는 그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데인데 화면을 당겼다가 해서 더 자세하게 시의 입장에서는 세수가 거치는 데야. 그런데 그쵸. 민원은 또 억수로 많은데. 주차민원이 가장 많나요? 그럼요. 단속에 걸려서 기분이 일단 나쁘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면 그 딱지 걸린 것 같고 막 찾아와요. 단속을 왜 했냐? 난 잠시 한 3, 4분 정도 어디 갔다 왔는데 이걸 왜 끊었냐? 아마 공무원들 민원 중에 가장 힘든 그래서 기피부서가 주정차 위반 단속하는 부서를 제일 힘들어해요. 기피부서 1위가 여기에요. 위촉장 주민참여 예산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과천시장 신계용. 임기가 4년인가요?
임기 4년인데 벌써 2년 지났어요. 근데 보통 1년 반 정도 되면 레임덕이라고 그러지. 이제. 그렇죠. 레임덕이라서 공무원들도 이제 말 안 들어. 이 시장에 다시 재선을 할지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 바뀔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지. 선거 앞두고는 새로운 사람하고 일하고 싶지 옛날 사람하고 결정을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6월 지나고 나면 1년 반 일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고 봐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또 재선 활동에 힘쓰는 거예요? 아니 일을 하고 싶어도 상대방 같이 도울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앙정부, 경기도 이런 데가 일을 미적지근하게 하지. 시장님께서는 지금 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 코멘트.